기아님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기둥 8개를 한번 걸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모델을 새로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장 버튼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닫기 왼쪽 버튼을 클릭, 그 다음에 스페이스 버튼 누를 거예요. 마우스 커서로 저장 누르셔도 되고, 스페이스 버튼 눌러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클라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특정 이 생성되어 있는 단일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첫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열고, 자, 랜딩 창에서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이 페이지가 오픈이 됐을 때 최근에 했던 모델, 그 다음에 모든 모델, 최근에 뜬 모델 중에 작업했던 M1 모델을,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 버튼을 눌러서 모델을 오픈하셔야 돼요. 자, 모델이 열리게 되면 현재 뷰는 없고요. 뷰 창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쓸 거는 3D 뷰, 더블 클릭, 확인 상태에서 이제 어제 이어서 기둥 8개에 이어서 다른 겉어랑 큰 보랑 작은 보를 저희가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닫았던 창을 여는 방법은 뷰 버튼 클릭해서 뷰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뷰 창을 오픈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그리드 뷰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리드 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자, 현재 열려져 있는 뷰의 이름은 3D 뷰예요. 여기 보이시는 3D 뷰. 그 다음에 그리드 1번 뷰를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게 되면 얘는 그리드 1번 뷰. 자, 그리드 1번 뷰라는 건 뭐냐면 3D 뷰를, 자, 단축키 W 버튼을 눌러서 평면으로 볼 거예요. 자, 평면 열어서 볼 거고요. 그리드 1번 뷰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그리드 1번 해당되는 이 라인을 저희가 돌려서 3D로 본다는 뜻이에요. 3D로 인면을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1번 뷰를 다음 뷰로 넘어가려면 얘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컨트롤 탭 버튼 누르면 여기 다음 뷰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드 1번 뷰 같은 경우는 얘는 엘리베이션 뷰예요. 엘리베이션 뷰. 그래서 해당되는 이 라인을 두 개를 같이 보면 창, 수직 배열. 자, 3D 뷰 요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요렇게 돌려서 평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드 1번 뷰를 컨트롤 시프트 휠 버튼으로 마우스 휠을 누르면서 이동하게 되면 해당되는 라인 하나밖에 보이진 않고요. 뒤에 있는 이런 객체들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이 단일 객체만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W 눌러서 평면으로 보는데 해당되는 이 객체를 누르니까 3D 뷰에서는 여기 있는 객체가 선택돼요. 자, 3D 뷰를 W 눌러서 평면으로 보고, 자, 그리드 1번 뷰라는 거는 얘를 클릭했는데 상단에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해당되는 뷰를 요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어머나, 요렇게 이 방향으로 보면서 이 방향을 요렇게 돌려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면 뷰와 그 다음에 3D 뷰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3D 뷰를 더블 클릭, 바탕화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뷰의 속성 값은 이름은 3D 뷰, 얘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 각도는 평면과 3D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얘는 저희가 단축키 W 이 옵션이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투영 옵션에 직교랑 원근감, 해당 옵션 값이 직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원근감이 표현된 디스플레이로 보고 싶을 때 옵션 정의하고 뷰 클릭해서 수정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원근감이 표현된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대부분 직교 스타일로 많이 합니다. 선택해서 수정. 얘도 당연히 직교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표시는 다음에 설명하고 뷰 깊이를 설명할 거예요. 현재 3D 뷰의 뷰 깊이는 위아래로
9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무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 그리드 1번 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는 이름은 그리드 1번 이름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평면으로 되어 있고 뷰의 깊이가 위아래로 500기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D 뷰에 있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500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드 1번과 2번 열의 간격은 얼마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6000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드 1번 뷰의 뷰 뎁스 값을 제가 임의로 6000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고 뷰를 돌려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뷰 뎁스만큼 양쪽으로 6000만큼 볼 수 있으니까 6000에 걸려있는 객체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그리드 뷰는 500이란 값은 정답은 아니고요. 임의로 500 정도만 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500이라는 값을 넣어둔 것 뿐입니다. 기본 값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임의로 이 객체랑 같은 거죠. 이 객체를 임의로 현재 뷰의 뷰 뎁스는 500이에요. 이 객체를 이동해서 제가 한 800 정도 옮겨 볼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면 커서가 지금 미드 스냅에 가 있죠? 가져다 주고 키보드의 숫자 버튼 800 누르면 이 숫자 입력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이동하자마자 여기에 있던 그리드 라인에 있던 컬럼이 안 보이게 되죠. 이 뷰 뎁스가 500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객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당되는 객체를 보이려면 저 객체가 있는 거리값만큼 이렇게 늘려주는 거. 이렇게 늘려주면 객체가 그 거리값만큼 현재 뷰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수정. 얘를 우클릭. 이건 저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원래대로 이동해주고 아직 이 이동이란 명령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차차. 우클릭 중단. 다시 평면으로 가서 이제 3D 뷰랑 평면 뷰랑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있는 키보드 I 버튼 눌러서 뷰에 보면 이 3D 뷰 빼고는 나머지의 객체의 뷰 뎁스 깊이 값은 전부 다 500으로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자, 그리드 1번 뷰를 닫고 저희가 볼 뷰는 이번에는 3200 평면 뷰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 사각 버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볼 겁니다. 해당되는 레벨은 그리드 레벨의 3200 평면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기둥에 노란색 점이 0레벨이고 여기 그리드가 있는 요 레벨이 3200 레벨입니다. 자, 철골은 기본적으로 탑 오브 스틸, 흔히 말하는 TOS라고 부르죠. 얘는 탑 오브 스틸은 상단면이 해당 레벨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기본 철골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W 눌러서 평면에서 이제 빔 가다를 생성해 볼 겁니다. 자, 빔 가다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교재를 참고할 거고요. 교재의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부재 섹션 300에 150에 6.5에 9t가 있고 400에 200에 8에 13, 그 다음에 얘도 300에 150, 6.5에 9t. 섹션으로 가게 되면 뭐 300에 150, 250에 125, 250에 125, 250에 125 해당되어 있는 옵션 값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교육용이기 때문에 임의로 같은 섹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섹션은 300에 150에 6.5에 9t를 쓰겠습니다. 해당되는 평면 뷰에서 먼저 사용할 명령어는 철골에 보시면 보라고 있어요. 얘를 그냥 클릭 명령어를 활성화한 거예요. 마우스 커서를 아래로 빼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서 상단으로 그렸어요. 우클릭 중단을 했고요. 해당되는 뷰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아까 설명했던 탑 오브 스틸이라는 게 이 그리드 3200 레벨의 부재가 끝에 온다는 뜻이고요. 이 해당되는 얘는 걷어예요. 컨트롤 탭 3D 뷰를 보면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객체는 저희는 학교에서 배워요. 얘는 큰보다, 영어로 걷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은 큰보다, 걷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탭. 자, 이 객체를 좌측 버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객체의 속성 값이 있고요. 자, 이거는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이름은 걷어 GIRDR. 그 다음에 섹션은 어제 배웠죠? 우측에 있는 작은 버튼 클릭해서 사용할 섹션은 300에 150에 6.5의 9T 더블 클릭. 재질은 SS27로. 자, 피니시는 임의로 SG1이라고 넣을 거예요. 클래스는 자, 1번 그대로 둘 거고요. 자, 부재 넘버링은 MG 메인 걷어, 어셈블리는 걷어라고 정의하고 해당되는 상태에서 커서 두고 엔터 누르면 이 섹션은 여기에 정의했던 속성 값으로 변경이 되고요. SG1 우클릭 복사 상단에 여기에서 우클릭 자 컨트롤 C 해서 그냥 저장 버튼을 눌러줘요. 이 저장 버튼 누른 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해당되는 섹션도 똑같은 설정 값으로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저장했던 SG1 선택 커서 주고 엔터 하게 되면 해당되는 객체의 속성은 얘는 300에 150에 6.1 9T짜리로 이름은 거다라는 설정 값으로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배웠던 카피 명령어로 선택해서 우클릭 특수복사 선형 자 선택 눌러서 그리드 1번 열에 한 점, 두 점 거리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복사할 개수 하나, 둘, 세 개 복사 좋아요. 우클릭 중단 밑에 있는 걷어도 선택해서 복사할 개수 하나, 두 개예요. 얘는 자 선택 눌러서 한 점, 두 점 거리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복사할 개수 두 개 복사 우클릭 중단 취소 됐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 누르면서 이동하게 되고요. 어제 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좌측에서 우측 드래그랑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나 드래그하는 거랑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하는 거는 일부 부분만 들어와도 선택되는 거. 좌측에서 우측은 다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자, 선택하고 W 우클릭 복사 한 점, 두 점 우클릭 중단. 자, 컨트롤 탭. 자, 3D 뷰를 보면 일단은 걷어가 뭔가 생성된 것 같습니다. 섹션은 똑같은 섹션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를 보게 되면 자, 교재가 이렇게 좀 돌아가 있죠? 이해해 주세요.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볼 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요렇게 되어 있는 객체 얘는 마크가 지금 하나죠. 스트레이트로 단일 부재란 뜻이고요. 얘도 하나 스트레이트로 단일 부재. 그 다음에 이렇게 마크가 하나 둘셋 네 개 잘려 있으니까 하나 둘셋 네 개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돼 있네요. 200짜리. 자, 첫 번째는 요거랑 얘를 먼저 할 거예요. 300에 156.19T. 여기 있는 걷어 섹션 사이즈랑 동일하네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7500에 반값이 3750이에요. 자, 그 다음에 3750의 반값이 1875고요. 자, 이 값으로 해당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컨트롤 탭 그리드 1번 뷰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리드 1번 뷰 아니에요. 3200 평면 뷰. 자, 첫 번째는 이 객체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한 상태에서 명령어를 주고, 자, 이번에 쓸 거는 이 삼각형 스냅. 삼각형 스냅은 미드 포인트에 해당되는 객체의 중앙점을 선택하는 그런 스냅이에요. 클릭, 여기도 중앙, 클릭. 생성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클릭 중단 요런 표시가 있어요. 지금은 메인 골조를 생성하기 때문에 객체의 라인과 객체 라인이 이렇게 겹치게 모델링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접합을 넣어서 얘를 여기에서부터 자를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항상 부재를 모델링 할 때는 철골 같은 경우는 센터 바이 센터 이렇게 한 점이 노드점이 맞게끔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거리값이 맞나 볼까요? 편집, 측정, 수직거리 한 점, 두 점, 세 점, 3750 맞네요. 자, 여기도 3750이 맞아요. 이 사이의 거리값에 모델링을 할 때 이 객체를 이번에는 복사할 겁니다.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우클릭, 복사, 포인트, 선택, 방향 주고 방향 줬을 때 스냅, 여기 있는 가장 가까운 점의 스냅, 선상에서 스냅, 얘를 활성화해요. 아이콘 잘 보세요. 해당 아이콘. 그 다음에 방향을 주고 여기 보이는 스냅이 똑같이 보이죠? 뭐 모래시계처럼 방향 주고 키보드에서 1875 엔터. 우클릭 중단. 그러면 제가 넣었던 그 인풋한 숫자 값으로 이 객체가 복사된 거예요. 거리 다시 한번 체크. 1875로 생성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200의 100짜리가 맞나요? 200의 100짜리 맞네요. 자, 얘는 이 객체는 지금 뭐냐면 얘는 작은 보예요. 기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거는 큰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걷어. 그 다음에 걷어와 걷어 사이에 있는 이 객체는 저희가 작은 보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작은 보인데 영어로 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빔의 섹션 색깔을 좀 더 바꿔볼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 이름은 빔이고 피니시는 SB1이라고 하고 클래스는 얘는 3번으로 줄게요. 그리고 상단으로 가서 얘는 SB1이다. 저장. 틀렸어요. 하나 빠졌어요. MB 메인 빔 어셈블리는 B라고 SB1이라고 저장. 그 다음에 얘는 수정. 그 다음에 선택한 거를 여기 있는 복사, 속성 복사 클릭해서 대상 찍고 수정. 클릭 중단. 이제 얘는 빔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창을 닫고 W 눌러서 평면으로 보고 대장 선택해서 철골에서 보 명령어를 클릭해서 얘도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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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우클릭 중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객체를 컨트롤 키 눌러서 중복 선택. 자, 아까 봤던 도면 잠깐 보면 여기서 얘도 미드포 6천의 중간이니까 3천이잖아요. 3천의 중간이 1500, 1500이에요. 이 거리값만큼 객체를 복사할 겁니다. 대상 선택, 우클릭, 복사, 포인트 선택, 방향 제시, 1500, 엔터. 방금 배웠던 거죠? 우클릭 중단.
치수 확인. 자, 확인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평면에 있는 빔 걷어 모델링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컨트롤 탭. 이제 이 3D 뷰에서 빔 가다만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선택. 우클릭 복사. 노란색 포인트 상단 포인트로 복사. 우클릭 중단. 책자에 있는 이 3D에 대한 모델링이랑 똑같이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모델에서 스냅이랑 뭐 포인트도 쓰지 않았지만 스냅에 대한 설명은 다음 코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거는 뭐냐면 뷰 필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뷰 필터. 자, 필터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텍스트 뷰 필터랑 선택 필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터에는 두 가지 종류. 뷰 필터는 말 그대로 현재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객체를 정의하는 거가 있고, 선택 필터는 현재 디스플레이 상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뷰 필터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뷰 필터는 바탕화면 더블 클릭 나오는 뷰 속성에서 보니까 여기에 뷰 필터라고 있어요. 뷰 필터 클릭. 자, 여기서 할 거는 새 필터 행 추가. 자, 범주의 부재의 이름이 같은 거, 뭐와 같은 거. 화살표 클릭해서 모델에서 선택, 대상 선택 하니까 클릭하자마자 컬럼이란 데이터가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수정. 뷰 필터가 내가 선택한 조건과 같은 데이터만 보여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얘가 뷰 필터고요. 그러면 값을 제가 BEAM 이라고 하고 수정. 그러면 이렇게 빔 객체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 누르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는 뷰 필터를 물론 세팅 값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거는 뷰 필터를 클릭해서 기본 값으로 다시 한번 수정 버튼 누르면 원래 기본 화면으로 되고요. 저장하는 거는 차차 배웁니다. 얘가 뷰 필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필터라는 거는 어디 있냐면 명령어 중에 여기에 우측 하단부에 벌집 피자처럼 생긴 선택 필터라고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G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클릭. 아까 뷰 필터랑 옵션 값은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수정이란 버튼만 없어요. 선택 필터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볼 거예요. 새 필터, 행 추가, 부재, 이름이 같은 거, 뭐와 같은 거, 클릭, 모델에서 선택, 기둥 선택 한 후에 적용 버튼을 누르고 우클릭 중단, 모델에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정의한 조건에 매칭이 되는 객체만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이름을 BEAM 적용 버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게 되면 얘는 이제 빔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택 필터예요. 자, 취소를 누르고 선택 필터 좌측에 보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세이브 에지 값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스탠다드가 이제 모든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고 안 풀렸네요. 클릭. 얘가 어플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 풀려 있는 거고 얘를 새 필터 만들어 버리고 그냥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면 전체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장 값은 여기 보니까 컬럼
컬럼만 선택하는 거, 세이브 에지 값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걷어만 선택하는 거, 스탠다드 값 적용하면 모두 다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선택 필터까지 배워봤고요. 자, 첫 번째 편은 이렇게 간단한 심플한 모델링을 완성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려님이었습니다.